8번 문제는 관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관세로 인한 사회적 이득은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보호무역을 하겠다는 건데 항상 그 자유무역이 보호무역보다 이득이 더 큽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문제가 되겠고요. 2번 상상자들이 관세의 보호로부터 얻는 혜택이 소비자의 손해보다 크다. 이것도 1번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관세로 인한 사회적 이득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2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수익관세로 인한 조세 수입이 수입 할당의 경우보다 적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수익관세와 수입 할당은 동등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수익관세 부과로 해당 국내 수입 대체 산업이 보호된다. 그렇죠? 수익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되는 양이 줄어들고 그와 비슷한 그 상품을 생산하는 그 산업은 국내 산업은 보호가 되게 되겠습니다. 5번 관세율을 증가시키면 관세 수입이 증가한다. 관세율을 증가시키면 이제 수입되는 그 양이 얼마나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관세율 인상 전후가 이제 관세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율이 인상될 때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은 오히려 관세율 인상 전보다 관세 수입이 감소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은 어떤 그 특정한 경우에만 맞는 문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기 1번에서 보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비자 전체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 소비자 전체의 수요를 일단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먼저 구해봐야겠는데요. 문제에서 보면은 첫 줄에 이 인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게 함정이고 이건 보시면 안 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거는 당연히 봐야 되죠. 중고생층부터 대학생층, 일반층까지가 계층별 가격 탄력성이 얼마다. 중요한 거는 요거죠. 총 판매 수입에서 이 각 계층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요게 바로 가중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경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면 각 계층별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다가 그 총 판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고생 1.5 곱하기 30% 0.3 더하기 대학생층 1 곱하기 0.5 더하기 일반층 0.5 곱하기 비중이 20%니까 0.2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1.0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이 소비자 전체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2번 일반인들이 학생층에 비하여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다. 자, 일반인들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인데 가장 작죠. 그러니까 더 민감하지 않죠. 2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3번 K기업이 소프트웨어 가격을 조금 인상하면 총 매상 수입은 감소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큰 1.05이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면은 수요량이 더 많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1인당 소프트웨어 구매율은 중고생층이 가장 낮다. 지출 규모는 이 판매 수입의 비중을 봐야겠죠. 판매 수입 비중 보니까 중고생층보다 일반층이 20%로 더 낮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5번 K기업이 가격 차별을 실시할 경우 일반층의 소비자 가격을 가장 낮게 설정한 것이 유리하다. 가격은 그 계층의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반비례하게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격 탄력성을 보면은 일반층이 가장 낮죠. 그러니까 가장 소비자 가격을 가장 높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골랐듯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비용과 생산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노동이 유일한 가변 요소라고 되어 있네요. 노동이 유일한 가변 요소 시장가격 W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보면은 노동을 이제 L로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총 변동비는
노동이 가변 요소니까 노동의 가격 곱하기 노동의 구매량 WL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균 가변 비용은 토탈 베리어블 코스트를 생산량 Q로 나누게 되겠죠. 얘는 L을 아래로 내리면 Q 나누기 1이 되고, 요거는 노동 한 단위가 평균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되니까 평균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노동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을 구해봐야 되는데, 한계 비용은 토탈 베리어블 코스트를 Q에 대해 미분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델타 Q, W는 주어진 상수니까 그래서 얘도 델타 L을 분모로 내리면 이렇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노동의 단위수, 그러니까 얘는 노동 한 단위가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되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되겠고요. 분의 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1번 문제는 탄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원이라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값에 관계없이 소득을 모두 아이스크림 사먹을 때만 쓴다고 합니다. 이때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을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모든 소득을 아이스크림 사먹을 때 쓴다고 했으니까 일단 어떤 이 아이스크림에 대한 총 지출이 있다면 항상 일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총 지출이 항상 일정하게 되겠는데, 그러면 아이스크림의 가격 곱하기 아이스크림의 수량이 되겠죠. 이게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상승한 만큼 Q는 줄게 되겠죠. 일단 요 알파, 원래 그 일정한 총지출 유지한다는 가운데서 요게 똑같이, 이게 가격이 상승한 만큼 수량이 똑같은 비율로 하락을 해야 요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 정의에 의해서 가격의 변동분 분의 그 수요량의 변동분이 똑같으니까 가격 탄력성은 1로 되겠습니다. 가격 탄력성은 1이 돼서 얘는 단위 탄력적이 되겠고요.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늘었다고 치면은 그 늘은 만큼 무조건 다 아이스크림만 사 먹게 되기 때문에 소득이 예를 들면 10% 늘었다. 10% 소득이 늘어도 수요량도 그대로 10% 늘겠죠.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량이. 그래서 소득 탄력성도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도 단위 탄력적이 되니까 답을 보면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화폐 수량설의 기초에서 통화량을 결정하려고 한다. 화폐 수량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MV는 PY가 되겠죠. MV는 PY. 자, 물가 상승률 4% 이렇게 쪽에서 쭉 상승률로 나타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MV는 PY라는 화폐 수량설을 어떤 그 증가율의 이런 모습으로 표시하면은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시간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은 M의 증가율, V의 증가율은 P, 물가의 증가율 플러스 실질 소득의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이 4%, 이게 4%죠. 그 다음에 실질 국민소득 성장률이 5%. 자, 이게 5%가 되겠고요. 화폐 유통속도 증가율이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럴 때 통화량 증가율은 얼마인가? 이거를 이항해서 정리하면은 9에다가 2가 넘어가니까 답은 11%가 되겠네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공재에 대한 설명이다. 자, 공공재는 공동소비가 이루어지는 재화를 의미하고요. 자, 1번 보면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소비에는 참여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공공재는. 2번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큰 재화이다. 자, 이거는 반대로 되어 있죠. 공공재는 추가적인
소비에 따라서 그 다른 사람의 소비가 방해를 받지 않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배제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3번 공공재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한다. 네, 그렇죠. 공공재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동 소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수요 곡선을 그릴 때 같은 소비량 하에서 가치는 다르게 부여하는 이런 식으로 가진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적재화와 달리 사적재화는 수평으로 이렇게 같은 가격의 사람들이 이제 소비하는 양이 다른 그래서 수평으로 이제 더하게 되는데 이 공공재는 수직으로 같은 소비량에서 다른 가치를 이렇게 지불하는 이런 방식으로 개념이 되기 때문에 공공재는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4번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난다.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원래 비경합성이라서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더 사용해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데 이 부분은 약간 좀 애매한데 가장 틀린 말이 2번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민간 부분도 공공재를 생산한다. 그렇죠. 공공재라는 것이 공공이란 말이 들었다고 해서 정부가 생산하는 것이 공공재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공재는 공급 주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라는 것은 공공재 성질 2번 아까 보기 설명드릴 때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을 가진 그런 특징을 가진 성질에 따라서 공공재가 결정나는 거기 때문에 민간 부분도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고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소비 함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단기 소비 함수가 그려져 있고요. 일단은 장기에서는 지금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의 형태인데 이때는 한계 소비 성향과 평균 소비 성향이 같게 되겠고요. 단기 소비 함수는 어떤 y절편을 가지고 0이 아닌 y절편을 가지고 증가하는 이러한 직선의 모양인데요. 이럴 때는 한계 소비 성향보다 평균 소비 성향이 더 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한계 소비 성향은 이 직선의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되는데 평균 소비 성향은 이제 가처분 소득분의 소비 함수이기 때문에 장기는 이제 말 그대로 기울기가 한계적으로 구하나 평균적으로 구하나 똑같은데 단기는 한계적으로 구하면은 이러한 직선이 이 선을 따라 이러한 기울기를 가지게 되는데 평균 소비 성향은 지금 원점에서 이렇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죠. 이게 항상 이 한계 기울기보다는 평균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되죠. 감소는 하지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장기 및 단기 소비 함수의 한계 소비 성향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다. 장기 소비 함수는 가처분 소득과 관계없이 이제 일정하게 되겠죠. 단기 소비 함수도 한계 소비 성향은 다 일정하죠.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니까. 자, 2번. 장기 시계열 자료를 보면 평균 소비 성향이 증가한다. 장기 시계열 자료를 보면 평균 소비 성향은 일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3번. 항상소득 가설에 의하면 호황기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된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한다. 자, 항상소득 가설에 의하면 호황기 일시적으로 소득 증가는 소비하지 않죠. 항상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하게 되니까 일시적으로라는 말, 이 말이 틀린 말이 되겠고요. 4번. 횡단면 자료 분석에 나타나는 소득 변화는 항상소득의 변화를 반영하므로 장기 소비 함수의 기울기가 단기 소비 함수의 기울기보다 가파르게 되는 횡단면 자료 분석이 아니라 시계열 분석이 시계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그러한 자료들이죠. 시계열 분석에 따라서 항상소득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횡단면이란 말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5번. 단기 소비 함수의 평균 소비 성향은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단기 소비 함수의 평균 소비 성향은 이제 원점에서 이제 기울기가 되는데
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일단 처음에는 뭐 자, 이렇게 단기 소비 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지금 평균 소비 성향이 점점 기울기가 감소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금융자본시장에 관한 설명 중 사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기 1번 일반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때 지불한 이자율을 재할인율이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죠. 2번 은행과 은행 간의 초단기 대출 거래가 일어난 시장을 콜시장이라 한다.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은 정의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3번 시중에 유통 중인 현금과 지급준비금을 합한 것을 분원통화라고 한다. 그렇죠. 현금을 C라고 하고 지급준비금을 R이라고 하면 자, C 현금 플러스 지급준비금이 하이파드머니 분원통화가 되겠습니다. 4번 공개시장 조작이란 한국은행이 공개된 시장에서 주식이나 회사채가 아니라 국공채를 사고 파는 방식이 되겠죠. 국공채를 매입 또는 매각을 통해서 본원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4번이 이제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5번 한국은행의 대출 이자율은 통상 시중은행 대출 이자보다 낮다. 그렇죠. 시중은행이 그 사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율에 이제 한국은행의 대출 이자율보다는 당연히 높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자, 생산함수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생산함수가 주어졌죠. Q는 5 루트 KL. 자, 루트를 지금 위에 지수로 표현을 해보면, 자,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자, Q는, 생산함수는 5 곱하기 K의 2분의 1승, L의 2분의 1승.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콥더글라스 함수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의 합이 1이 되죠. 지금 지수의 합이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1차 동사 생산함수가 되겠습니다. 1차 동사 생산함수 같은 경우에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규모 수익이 불변한다는 거고 대체 탄력성이 1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바로 보기를 넘어가면은 생산함수에 대한 설명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자, 수학 체감의 법칙. 자, 지금 L과 K가,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른 생산 요소가 일정하다고 할 때, 어떤 특정 생산 요소의 증가에 따라서 수학 체감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K나 L이 똑같이 지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노동 하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MPL이 어떻게 되느냐? 미분하게 되면, L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2분의 5에 K의 2분의 1에 L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L이 증가함에 따라서 L이 증가하면 MPL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한계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금융수익 불변 현상. 이것도 하나 증명하면, 자, K와 L이 알파씩 늘어났다고 했을 때 Q 알파가 이제 되느냐, 이걸 보면 되겠죠. 그러면 5 곱하기 알파 K의 2분의 1승 알파 L의 2분의 1승 알파 2분의 2분의 1 빠지죠. 앞으로 알파의 K의 2분의 1 L의 2분의 1 즉 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알파 Q랑 같게 되죠. 즉 지금 이게 규모수익 불변 현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1차 동차 함수. 그렇죠. 1차 동차 이게 알파가 1차죠. 1차 동차 함수임을 알 수 있고요. 자, 한계기술 대체율은 일정하다. 한계기술 대체율은 MRTS LK인데 얘는 MPL 나누기 MPK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MPL은 여기 위에서 구했죠. MPK도 구했는데 요거는 쉽게 생각하는 게 지금 본자는 L에 대해 미분을 했으니까 L이 한차수가 적겠죠. 원래 함수보다. 분모는 K에 대해 미분했으니까 K가 한차수가 적겠죠. 그러면 위아래 나누면
L분의 K, 한자수가 적게 이렇게 역의 방향으로 되니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MPL 구하고 MPK를 구해서 이렇게 분자 분모로 놓고 상계해서 구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은 미분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L분의 K 일정하게 되나요? 아니죠. L이 변함에 따라서 이 전체 L이 만약 상승하면 전체 MRTS는 감소하게 되고 L이 감소하면 MRTS는 증가하게 되고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생산요소가 대체 탄력성은 1이다. 자, 대체 탄력성은 그 정의를 생각해 보면은 한계기술 대체율 변화율분의 요소 투입 비율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탄력성은 한계기술 대체율 변화율 분의 요소 투입 비율의 변화율 K 나누기 L 나누기 K 나누기 1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앞에서 이 MRTS를 구했기 때문에 지금 MRTS 모양이 어떻습니까? L분의 K죠? 즉 여기도 보면은 분모의 MRTS, 델타 MRTS가 이게 L분의 K, 델타 L분의 K가 되기 때문에 분자랑 같게 돼서 1이 되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